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45세 무자녀 주부입니다. 몸이 약한 저를 위해 친정에서는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작은 골프 의류 매장을 열어주셨어요. 막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그 당시 사법고시 실패 후 다음 시험 때까지 쓸 돈을 벌기 위해서 제 매장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었는데 남편이 몸을 던져 저를 구해줬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남편의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남편의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네요.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이제 한숨부터 쉬게 되네요. 우리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것 또한 남편의 사법고시 때문이에요. 제가 몸이 약한 이유도 있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합격을 한 뒤 자식에게 당당하게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해왔고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의 사법고시 준비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네요. 또한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이미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아낌없이 받아왔었고, 제가 하던 사업도 날이 갈수록 잘 되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도 한 번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명문대 졸업 이후 계속해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어요. 원래 이따금씩 친구들을 만나면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나 한 잔하고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 명세서에 와인바가 찍혀 있기도 했고요. 고시생과는 거리가 먼 명품 브랜드에서 쇼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따져 물으면 괜히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혼자서 미심쩍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모처럼 대청소를 하는데 남편 서랍 속에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 목걸이였어요. 저는 곧 다가올 우리 결혼기념일에 나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기념일 당일이 됐는데도 정작 남편이 결혼기념일인 것조차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뭐 나한테 줄 거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입안에 잔뜩 들은 음식을 꾸역꾸역 씹어대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는 듯이 정말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미심쩍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뒤의 일입니다. 제 매장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제가 남편 서랍 속에서 봤던 그 목걸이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러 여직원에게 제 집에서 뭘 좀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하고 대답하며 아무 군소리 없이 나가는 여직원 뒤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이 벨을 누르자 제 남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현관을 열어주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복도 창문 틈으로 둘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둘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여직원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위자료 잔뜩 받아서 이혼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충격에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신용카드를 다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남편은 혹시 자기 신용카드 정지시켰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사법고시생이 무슨 신용카드가 필요하냐며 단칼에 잘라버렸죠. 남편은 황당하다며 항의했지만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도 다시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따금씩 온몸을 긁어대기도 하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기도 했어요. 계속 춥다면서 한여름에도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말이죠. 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유명한 한의원에서 한약을 한 채 지효와 남편에게 먹으라고 주니
한사코 거부를 하더군요. 남편은 한약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제가 주는 건 먹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한 번은 한약을 먹이려고 실갱이를 하다 남편 옷에 쏟고 말았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옷을 빨아주겠다고 벗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제 손길을 거부하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주라며 약밥을 지어오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약밥을 한 입 먹고는 바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로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내 아들이 왜 이러냐면서 혹시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싫다는데도 보약이라며 이상한 한약을 먹였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냐고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남편에게 해코지라도 한 것 같다며 의심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 증상은 그 약 때문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군요. 바로 남편의 신장이 하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그 상간녀 집에 쫓아갔습니다. 바로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오라고 문을 두들기자 상간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순순히 현관을 열더군요. 저는 너가 내 남편 신장을 팔았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원래 제 남편 뜯어먹는 재미로 만나고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또 돈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좀 만나다가 진짜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정말 헤어진 상태라고 실토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와 남편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의 문자와 남편의 상황을 종합해보니 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구할 방법을 궁리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가까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불법 장기 매매를 알게 되고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신장적출 수술을 받았나 봐요. 문제는 제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그동안 남편이 보였던 이상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수술 자국을 감추기 위해 옷을 벗지 않으려 했고,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고, 혹시 모를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제가 주는 약도 일부러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가 원하는 명품백을 비롯해 선물들을 사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정지시키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상간녀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의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 저 몰래 신장까지 팔아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진 거고요. 이미 병원에 왔을 때는 남은 신장 하나마저 기능이 저하돼서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거죠. 의사는 신장 투석이나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통보하더군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니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건 사실 나 하나였다면서 제발 자기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신장 하나 줬을 수도 있겠죠.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남자의 성공을 위해 10년 동안 군소리 없이 뒷바라지 해온 저이니깐요. 그렇지만 더는 그렇게 바보같이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정하는 남편 면전에다가 이혼 도장 찍은 서류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열어보곤 그럼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서 발버둥을 치더군요. 그 순간 병실문이 열리면서 그 상간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간녀는 남편을 아주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순간 저와 그 상간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제 그 상간녀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상간녀에게 자기한테 신장 하나만 주면 자기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는 개소리를 싸지르면서요. 상간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오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내가 미쳤다고 오빠한테 내 신장을 주냐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리고는 상간녀가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러 온 거라며 이제 절대로 자기를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소름 끼친다는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한테도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건강까지 잃고 초라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군요.
이제 남편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